자, 오늘은 대비되는 개념 열전이에요. 열전 이제 한 시간 반 나왔는데 여기도 또 너다섯 개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가관리냐 위탁관리냐 혼합관리인데 요건 그냥 삘이 오잖아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라고도 합니다. 자기.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위탁관리. 그 다음에 자가와 위탁을 혼합합니다. 혼합관리. 이렇게. 자,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질문. 우리 관리론을 지금 하고 있죠. 관리론. 자, 관리론에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자가관리. 전문업체에게 맡깁니다. 위탁관리.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자가와 위탁을 혼합하는 관리죠. 자, 포인트. 관리론을 만든 학자들은 관리론을 적은 학자들은 저 세 가지 방식 중에 뭐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저 세 가지 방식 중에 저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실무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가 위탁을 해서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잖아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그리고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을 하는 혼합관리. 자, 셋 중에 뭐가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센스야. 정답은 없어. 센스. 관리론은 누가 돈 들여서 만든 이론 같아요? 소유자, 관리업체. 그래, 관리업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중에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럼 무조건 얘가 정답이게 전문업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건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무조건 좋은 건데. 그러니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자가관리. 자,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인데, 자, 얘가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자가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관리에도 어떤 장점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네 가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그럼 보셔. 강력한 지시 통제. 그냥 이해돼. 소유자가 직접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강력한 지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있다.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혼자서 하는 관리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통제하고 자빠져 있지? 이게 까톡의 질문이야.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잖아. 아니, 소유자가 직접 하는 관리인데 소유자가 자신한테 지시하나? 아니야.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관리인 거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관리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거야. 요런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관리해요. 앞마당도 쓸고 벽도 뭐 페인트 칠도 자기가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강남이라든지 도시에 가보면 요 빌딩이 있어. 이렇게 한 5층이나 6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6층짜리 건물인데 6층짜리 건물이더라도 위탁이 아니라 자가관리를 선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주인이 직접 관리에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누굴 두고? 관리인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좀 중간 규모면 자가관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그러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누굴 고용해? 관리인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런 건물 등에 보면 여기 주차장에 관리인이 있죠. 이 주차장의 관리인을 관리업체가 뭔가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야. 그런데 이 주차인이 대단히 뭔가 그 영향력이 세. 저리 가세요. 저리 안 가면 그 다음부터 자리도 없어. 이게 뭐냐? 건물 주인의 친척이 하는 경우가 있어. 건물 주인. 그 사람이 신이야. 오지 말라 그러면 오지 말아야 돼. 이런 게 뭐야? 건물 소유자가 직접 뭔가 관리를 하되 자신이 그렇죠. 이게 관리인을 고용한 거죠. 친척분을. 이건 자가관리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더라도 조금 규모가 있으면 관리인을 고용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소유자가 직접 관리 책임을 지는 거니까 지시 통제가 강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당연히 신속할 것이고 소유자가 직접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종합적인, 혼자 다 하니까 종합적인 거예요. 혼자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요게 미친 듯이 잘 나요.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자가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 대부분 자가관리는 소규모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해요. 소규모 주택. 자,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에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더라도 최소한 관리인을 주차 등의 관리 요원, 관리인을 고용해서 관리할 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지시 통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업무 처리가 종합적이다, 그 다음에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건 관리의 기밀이야. 관리의 기밀, 관리의 보안. 혼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관리의 기밀 이런 게 빠져나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 잘 안 돼. 관리에 무슨 기밀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국방부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보죠.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대부분 대형 주택이죠. 대형 건물이죠. 대형. 그리고 대부분 대형 건물이 공동주택들이 대형 건물이죠. 함께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시설물이 조그만 할 것이다. 시설물이 겁나게 클 것이다. 시설물이 겁나게 커.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는 무리예요. 전문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등의 대형 건물은 그렇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다 좋은 내용이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거 시험 없어. 자, 혼합관리가 딱 나요. 혼합관리. 혼합관리는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도기는 요 중간 단계를 말합니다. 중간 단계. 과도기 하니까 저기 우리 포항에 사시는 분이 제 유튜브 그 구독자분인데 이번에 합격하셨다고 과메기를 노량진으로 보낸다고. 과도기 하니까 갑자기 과메기가 생각나서. 자, 저희들 뭐 많이 봤습니다. 제가 특히 유튜브 하면서 전국 팔도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이번에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거절 못 합니다. 그냥 오면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희 처갓집이 저기 사천. 예전에는 삼천포라고 했던 데 있죠. 뭐 삼천포로 빠진다 뭐 할 때 그 삼천포 그 사천이 경산에 사천인데 자 갑자기 우리 집에 저기 소포가 저기 택배가 하나 왔어요. 우리 이 뭐야 이게 푸대가 하나 왔어. 푸대 봤더니 이게 콩 있죠. 콩을 안 까시고 푸대째 그냥 보내서 너 쓸라면 써라 이렇게 이게 시골에서 처갓집에서 온 거예요. 콩 까는데 한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콩 깠어. 한 푸대기야 뭐 이만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다음날 아유 콩이 요새 좋은데 콩을 좀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콩은 됐어요. 하루 종일 깠다고 콩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 아무튼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하면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 유용합니다. 자 요놈이 잘 나옵니다. 자 혼합관리는 일부는 주인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전문 업체에 맡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항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불분명합니다. 뭐라고? 장점도 나왔어요. 이거 오타네. 오타.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세요. 예. 자 아무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럼 이게 혼합관리의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중간 규모예요. 대부분 소규모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대형 아파트 등 이런 대형 주택은 그 전문 업체가 맡기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얘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해요. 소유자가. 그런데 가끔씩 보안은 누구한테? 세콤한테 전문 업체에 맡기고 우리 바퀴벌레는 세스코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청소는 청소 박사한테 맡기고 요런 게 혼합관리.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면서 보안, 청소, 그 다음에 무슨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이런 것들이 혼합이죠.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쓰죠. 우리가 최소한 보안, 세콤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부터가 이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6번을 보면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만. 이게 지금 27회죠. 27회. 자, 1번 봤더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이에요. 관리 방식. 근데 딱 봤더니 이게 제일 잘 보여. 기밀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럼 어디서 본듯해요? 자가관리란 말이에요. 자가관리. 그래서 자가관리의 이 장점은 정말 잘 나와요. 자가관리. 강력한 지시통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업무 처리가 종합적이다,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기밀 유지 보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보자고요. 자, 소유자의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지휘 통제력이 발휘됩니다. 이게 강력한 지시 통제의 다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업무 행위에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자, 보셔. 자, 시험에 이런 거 다 빼고 3번 업무 행위의 안일화라는 건 뭔가 부지런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테마, 게으름을 말해요. 게으름. 업무 행위가 게으르다. 이런 게으름을 초래하기 쉽다 해놓고 자가관리냐 위탁관리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야. 근데 막상 저 문장을 딱 이렇게 맞닥뜨렸더니 어떤 일이냐. 야, 업무행위가 게을러진다고? 게으름을 초래? 그럼 업무행위가 게으른 거 누구 탓이에요? 이게 자가냐 위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성향. 부지런한 사람. 새벽 4시부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늦잠 자고 이런 분도 있고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자가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탁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항상 어디를 찍어야 돼? 센스야. 아니, 게으름은 사람 따라 다른 거지. 뭐 자가라고 뭐 게으름이 없고 위탁이라고 게으름이 없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걸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자가하고 위탁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그럼 하나 찍어. 하나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자가를 찍어야죠. 자가를. 왜 그렇습니까? 관리론은 관리업체가 만든 이론이고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위탁이야. 안 좋은 소리면 어디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찍어야 돼. 내가 좀. 이건 자가와 위탁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 자가 같다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예, 여기 그래서 항상 여기는 관리론은 관리 주체가 만든 거라. 관리 주체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예. 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해하기 쉽고 뭐가 문제가 나온다 정도만 잘 파악하면 될 듯 하죠. 자,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제 벌써 대입되는 개념이 세 놈이 벌써 나와요. 대입되는 개념. 그럼 대입되는 개념 한 김에 이미 넘겼죠? 다시 돌리면 안 돼. 자, 넘겼다. 자, 첫 번째, 공영개발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대입되는 개념. 매수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개발, 민간 개발은 대입되는 개념. 시작이 자체 개발입니까? 지주 공동 사업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킨다. 대입되는 개념. 공사비, 대물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자, 개발 사업을 전부 부탁하는 형태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탁 방식, 위탁형, 신탁. 위탁 방식입니까? 신탁 방식입니까? 그
그 다음에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방식 두 개. BTO, BTL 이렇게 있죠. BTO, BTL. 그리고 관리론을 딱 들어가 보면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져요. 자, 종합적이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술입니까? 경제입니까? 법률입니까? 이런 것들은 두 문자를 제가 따고 있지 않잖아요. 두 문자를 따면 안 돼. 자꾸 보면서 바로 나와야 돼. 기술입니까? 경제입니까? 법률입니까? 시설관리 나오면 대입되는 개념이 시설관리 나오면 대입되는 개념이 시설관리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이렇게 나와죠. 시설관리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그리고 자가관리 나오면 대입 개념이 자가입니까? 위탁관리입니까? 정확히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자, 보자고요. 마케팅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마케팅이라 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오늘 고객이 오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청소 좀 합시다. 이런 것도 뭐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케팅 활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은 기업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럼 다 마케팅이에요.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요새 마케팅이 뭐 있습니까? 중개업소 사장님들. 요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도인한테는 복비를 받지 않아. 천인공갈 일이야. 그렇잖아. 이게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수수료, 우리 중개 수수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편법을 쓰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중개업계에서는. 자, 제가 경험한 중개사 사무실의 마케팅. 예.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중개사 사무실을 열 사람들이 중개사 사무실 자체 관심이 없어. 일단 민법 학개론만 관심이 있고. 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제 아파트 단지에 전략이 가족이 대부분 전체가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실 일단 하나를 내지 않아요. 예. 뭔가 복수의 사무실. 예. 어떤 식으로 저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정문에다가 아들하고 며느리는 후문에다가 싹쓸이해. 싹쓸이. 저 둘이 가족이었다는 거 몰라.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어떤 마케팅을 설명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희 집이 후문 쪽에 가까운데 후문에 아들이 하는 데가 행복 아파트입니다. 행복 아파트. 근데 그 행복 아파트를 딱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나가잖아요. 커피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커피 향기가.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 향기가 기가 막혀요. 그럼 커피를 꼭 뽑아줘요. 그 사람이 외국에 중고로 그 커피 머신을 아주 비싼 걸 하나 사갖고 아침이요 볶아지가. 그러면 아침에 얘 뭐예요 이렇게 유모차 끌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딱 보내면 그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동을 해. 와서 한 잔 먹고 가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 그 옆집 가겠어. 그게 제가 본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 그럼 다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행위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한다.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되죠.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자,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해도 수익이 극대화되죠?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고객 점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던 말이 있어요. 중개업 사무실에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호갱으로 만들어야 될까? 호갱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고객은 지속적인 고객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요게 대표적인 그 커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집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요걸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예요. 이동통신 서비스. 자,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3대 양문 되어 있죠. 대부분 이렇게 SK, 그다음에 KT, LG, U+, 뭐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들 기업이야.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뭘 드냐? 무조건 이게 1번이야. 아니, 고객이고 뭐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뭐부터?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해야죠.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합니다. 근데 이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는 이런 마케팅이 가장 기본인데, 이런 마케팅은 뭔가 시장이 확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확대될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하면 대부분 우리 성인의 영업 활동을 하는 영업직, 그분들이 보통 갖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러다가 차츰 뭐가 우리 저기 대학생들이 이제 이동통신 갖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들, 지금 뭐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면, 새로운 시장이 딱 생겨. 이제부터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많이 쓸 시기야 하고, 이렇게 대학생 시장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 이들은. 그렇죠. 요 새로운 시장에서 누가 더 점유를 많이 할 것이냐. 요게 지금까지는 항상 1번 마케팅 전략이란 말이에요. 뭔가 시장이 계속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냐, 또는 틈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논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될 리가 없어. 그래,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 차고 우리 가끔씩 저기 산책 가면 강아지 등에서도 반짝반짝 한다고. 강아지 등에서도 반짝반짝합니다. 그럼 뭔가 채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뭔가 차고 다니는데 더 시장이 확대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 야,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될 리가 없으니까, 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KT가 SKT의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을 쓰자.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요? 문자를 보내줘. SK 거기 가입자들한테. 우리 쪽으로 뭐 하면, 그렇죠. 번호 이동하면 우리가 위약금도 물어주고 상품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이게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항상 휴대폰도 가장 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SK의 고객을 KT가 뺏어갖고 와. 그럼 SK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 주에, 야, KT 고객들 다시 이리 오면 말이야, 얘들이 준 거 2배씩 줄게. 이렇게 또 뺏어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는 전략을 쓰다가 고객을 많이 점유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시 뺏기면. 그래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뭐 있어요? 관계 마케팅이다. 지속적인 관계.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그렇죠. 우리 결합해서 가족끼리 결합하면 뭔가 할인 30% 해주고, 또 있잖아요. SK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되면 할인폭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런 게요. 가족 할인, 그 다음에 기간 할인,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삘이 왔죠. 항상 시장이 성장하는 시대에는 항상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는,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근데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니까 다른 기업의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을 쓰고, 그리고 다른 고객을 뺏어오면 뭐 할 거예요? 다시 뺏길 수 있으니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래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어떤 상품들을 보면 이게 명확해요. 얘가 특히 이렇게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 그다음에 고객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할인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봐요. 그럼 여기는 논점이 뭐냐? 딱 뭔가를 줘. 어떤 설명을 줘.
그러면 논점이 얘가 시장점인가요? 고객점인가요? 관계 마케팅인가요? 요거 일단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가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나와. 공급자 중심. 이게 기업이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전략은 이 세 중에 뭐예요? 시장점이에요. 일단 시장은 보다 많이 점유해놓고 고객을 점유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이다.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전략이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점. 자, 근데 두 번째, 고객 점유는 어떤 표현이 보이냐? 여기에 보여. 소비자 행동. 고객을 점유하려면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된다. 소비자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소비자의 행동을 강조한다. 소비자의 심리를 강조한다. 그럼 무조건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으면 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 셋 중에 가장 오래된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점유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내용이 좀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STP 4P 이렇게 STP 4P. 그러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의 이제 세부 전략이야. 세부 전략.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한 거야. 여기는 딱 5가지야. 자,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인데, 자, 크게 흐름이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시장 점유.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고객 점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 마케팅.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래된 마케팅은 시장 점유예요. 이게 시장 점유의 내용이 많아. 그 시장 점유의 세부 전략이 뭡니까? STP 4P. STP 4P. 다 이게 약자니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S가 뭐고 T가 뭐고 P가 뭐고. 이게 여기는 시험 문제야.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 S. 자, S 뭐라고 돼 있냐? S는 세그멘테이션의 약자야. 세그멘테이션 조각을 말해. 조각. 요렇게 나누면 요게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부분 또는 조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시장을 쪼갠다. 암기하기는 쉬워. 세분화하니까 콩글리시로 S 같아.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 T는 타켓을 말합니다. 타켓. 그리고 P는 무엇입니까? 요거야.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 이게 어마무시하게. 포지셔닝이라는 거. 포지셔닝. 그래서 STP는 S 시장 세분화. T 타켓 목표 시장. 그 다음에 P 포지셔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설명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냐? 제가 이게 마케팅 하면 항상 우리 마케팅 기본서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우리 그 만도 위니아의 dim체입니다. 위니아 dim체. 김치냉장고. 이게 아주 마케팅 교과서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례가 나와요. 자, 이 위니아는 제 기억으로는 만도 위니아인데, 지금 만도는 지금 이런 가전제품 말고도 뭐 자동차 부품, 뭐 기계 부품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IMF를 딱 거치면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낀 게 뭐였냐 그러면 저는 요 가전제품 요 시장에 바로 변화를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학창시절에 그 IMF 이전에 보면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 전자회사가 기가 막히게 많았어요. 뭐 혜태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아무튼 전자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자회사가. 근데 IMF를 거치면서 그렇죠. 약한 회사들은 싹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있을 건 다 있어요. 하이마트 가보면 딱 2회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뭐예요? 삼성 아니면 LG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중소기업은 싹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 위니아가 이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근데 마케팅 전략의 전통이 시장을 어떻게 보다 많이 점유하느냐, 시장점이고, 그리고 시장점유 마케팅의 이게 교과서가 STP 4P 전략이, 세부 전략으로. STP 4P. 그러면 S가 뭡니까? 그러면 S는 일단 시장을 쪼개. 이렇게. 시장을 쪼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여기 뭐 가전제품으로 치면 TV, 뭐 냉장고, 뭐 라디오, 뭐시기, 뭐 에어컨, 뭐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시장을 쪼개요. 이걸 S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을 쪼개니?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자, 위니아가 모든 시장에서 LG나 삼성을 이기고 모든 시장에서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여기서 나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T-타켓이에요. 타켓. 그래서 위니아는 시장을 쪼갠 다음에 어떤 시장을 타켓으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소형 냉장고 시장을 타켓으로 잡은 거야. 소형 냉장고 시장을. 자, 그런데 이제 소형 냉장고 시장을 타켓을 잡았지만 여전히 경쟁자들이 누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1등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기려고 아둥바둥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1등을 하려고 아둥바둥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이게 포지셔닝은 대단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아둥바둥 하고 있다. 그럼 다 포지셔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항상 마케팅의 시장은 시장을 쪼개. 왜? 모든 시장에서 내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시장을 쪼개놓은 다음에 내가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관리할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거야. 소형 냉장고. 근데 소형 냉장고 시장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뭐 1등을 하나요? 이제 이 시장에서 아둥바둥을 해줘야 돼. 이런 걸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한단 말이야. 포지셔닝. 그런데 이 포지셔닝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차별화, 2번 위치 설정.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두 문자로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포지셔닝 나오면 차별화의 차, 그럼 포차야. 포장마차. 그리고 포차, 위치 이런 거죠. 포차, 위치. 차별화, 위치의 설정. 그런데 포지셔닝이라는 영어 자체가 차별화에 가까워요? 위치에 가까워요? 그죠? 포지션 자체가 위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치를 설정한다, 차별화한다. 그럼 보자고요. 자, 소형 냉장고 시장에서 뭔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둥바둥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포지셔닝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똑같아서는 안 돼.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다른 기업과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위치의 설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차별화를 시키는데 어떤 걸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4P요. 4P. 이게 4P. 자, 4P는 두 문자로 제가 유진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냥 지금은 두 문자만 하나 보세요. 제가 유진. 제가 뭐냐?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제품을. 그냥 가는 가격을 차별화하는 거고. 유는 유통 용로야. 이제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G는 촉진, 프로모션을 말해. 이런 것들이 4P. 이게 4P라는 게 뭐냐? 뭔가 남과 차별화를 위해서 만드는 항목이에요. 제품을 차별화할 수도 있고 가격을 차별화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만도 위니아의 팀체는 뭘 차별화시켰냐? 제품을 차별화했어.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죠. 일단 냉장고를 어떻게? 냉장고는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눕혀버렸잖아요. 이렇게 눕혀.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먹다 남은 오만 작가이 거 다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뭐만 넣으라고? 김치만 넣으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김치 냉장고 딤체란 말이에요. 딤체. 그래서 여전히 이 위니아의 딤체는
뭐 삼성이라든지 LG 요런 김치 냉장고보다 항상 비싸요. 이제는 이제 삼성과 LG가 이제 프리미엄급을 내부러서 이제 이것보다 더 비싸졌지만 뭐 그러잖아요. 뭐 삼성은 뭐 포스 뭐 있어. 뭐 포로 뭐 시작하는 LG는 뭐 블랙 레벨 해가지고 아예 그죠. 그런 거 빼고는 여전히 위니어의 디임체가 비싸죠.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건 없어. S 시장을 쪼갠다. 쪼갠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목표 시장을 설정한다. T 타켓. 그리고 타켓 시장에서 이제 나만의 아둥바둥을 해줘야 돼. 그 아둥바둥을 포지셔닝이라 하고 포지셔닝의 두 가지 표현이 차별화, 위치의 설정. 차별화, 위치의 설정. 그리고 이 차별화라는 게 이해하기는 쉽죠.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를 시켜야 1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별화의 방법으로 4P. 그래서 STP, 4P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STP, 4P. 예. 자, 그럼 이제 4P를 한번 보자고. 4P. 4P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 네 가지를 말해요. 제가 유진입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 유통 경로를 보셔. 유통 경로. 요걸 영어로는 place라고 하는데, 자, 유통. 요게 아주 핵심 키워드예요. 유통 경로가. 왜 그러냐? 일반 동사는 유통 경로가 대단히 다양해요. 유통 경로. 근데 뭔가 유통 경로를 차별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이것도 대기업한테 다 뺏겼어. 이 유통 경로를 차별화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제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댕기머리 아십니까? 댕기머리? 샴푸. 머리숱 많고 머리 굵은 사람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러나 저같이 머리숱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드라이 넣어도 금방 축 꺼지는 이런 양모들은 댕기머리 이런 거. 댕기머리죠. 댕기머리. 그 시커먼 거. 그 한방 샴푸 있잖아. 한방. 그러니까 이 댕기머리라는 요 샴푸를 그렇죠. 우리 미용실에 그렇죠. 이렇게 전략을 써서 미용실에 납품하고 미용실에서 자꾸 이게 좋은 샴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 이런 말이야. 그것도 효과도 있어. 효과도.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댕기머리가 성공을 했죠. 댕기머리가. 유통 경로의 차별화예요. 이게 일반 마트로는 유통을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가 센? 입김이 센 그렇죠. 미용실에 저렴하게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이게 입소문을 낸 거죠. 상품이 좋으니까. 근데 그 댕기머리가 좀 인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좀 벌만 합니다. 그럼 꼭 뭐이 나와? 57,000여 가지가 나와. 똑같은 놈이. 뭐 아모레에서도 나오고 LG 생활건강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못해 먹는 거야. 중소기업은. 그렇죠. 뭐 한방 샴푸 요새 아주 널려버렸잖아요. 이게.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유통 경로의 차별화는 대표로 그겁니다. 댕기머리. 자, 그런데 동사는 이렇게 유통 경로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애라 유통 경로가 너무나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통 경로를 부동산에서 차별화시킵니다. 그러면 시험 누가 내도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머리를 짜봤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암기가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직접 판매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의 유통 경로잖아요. 그런데 누굴 활용하기도 하고 분양 대행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그렇죠. 중개업소 사장님들 불러서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이거 좀 팔아주라.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직접 팔 것이냐,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유통 경로를 차별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유통 경로 차별화. 그 다음에 촉진 뭐죠? 촉진. 촉진이란 말은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매 촉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줄이면 판촉활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이건 들어봤네. 판촉활동. 판촉활동이라는 게 판매를 촉진합니다. 영어로는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우리가 잘 씁니다. 기업에서. 이번 달 프로모션 좀 합시다. 그럼 뭐야? 이번 달 프로모션 합시다. 뭔가 물건 좀 더 팔게 연구 좀 하자는 거예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 프로모션. 자, 그런데 프로모션, 요 촉진 전략을 보면 뭐 광고도 있고 홍보도 있고 뭐 인적 판매 이런 게 있는데 광고 하게 되면 판매가 촉진되겠죠. 홍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이건 부동산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인적 판매. 인적 판매. 항상 고객이 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객이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는 대줘야 돼. 5만 7천여 가지는 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어떤 인력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 기타 판촉 활동으로 이런 거죠. 사은품, 경품 이렇게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경품을 제공합니다. 사은품, 경품, 사은품, 경품 이런 것들이 촉진 전략이에요. 판매 촉진, 판촉 활동. 자, 다시. 자, 뭔가 차별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법에는 제품을 차별화할 수도 있고 가격을 차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삘이 딱 와. 제품은 새로운 제품 만든다 이런 거고 가격 차별화는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가격을 고가 전략을 쓰기도 하고 이런 거 같고 근데 뭐부터 막혀? 유통 경로부터 막힌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통 경로 그러면 직접 판매할 것이냐 대행사를 쓸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이거 촉진하면 우리가 판촉 활동을 말해. 판매 촉진. 판매 촉진에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거 두 개죠. 사은품 경품. 사은품 경품. 자 우리가 대부분 백화점에서 뭐 한 5만원짜리 딱 사서 사은품 받으러 갔더니 5만원짜리는 화장지 안 하고 10만원 하면 뭐 준다 그러니까 가서 5만원짜리 더 사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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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줘요. 나머지 건 가볍게 보죠. 자, 이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차별화한 건데 이제는 다 익숙해졌어요. 보안설비의 디지털화. 보안설비의 디지털화.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아파트 설계. 뭔가 대표적인 게 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지상 주차장의 지하, 아파트의 실개천 설치 이런 거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기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항상 마케팅 나오면 세트야. 얘는 그냥 하나로 그냥 쭉 말해야 돼. 자, 마케팅의 큰 전략하면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는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근데 이 중에 가장 오래된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어떤 세부 전략이 있습니까? STP, 4P. 그럼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돼. 일단 시장을 쪼개. 그 쪼갠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겟,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의 포지셔닝을 해야 돼. 아둥바둥을 한다는 거야. 포지셔닝. 근데 포지셔닝, 이걸 어떤 식으로 하니? 그러면 4P를 통해서. 제품을 차별하고 가격을 차별하고 유통 경로를 차별하고 촉진,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유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기출 한번 풀어볼게요. 올해 마케팅에서 무려 2문제나 나왔어요. 마케팅에서 무려 2문제. 땡큐지. 마케팅에서 2문제 나오면 땡큐요, 땡큐. 자, 보자고요. 자, 1번. 자, 한번 볼게요. 32회라고 적어져 있어요. 1.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된다. 자, 마케팅은 누구의 활동이에요? 소비자 활동이에요? 기업의 활동이에요? 기업이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하는 활동인데 공급자가 힘이 세다 그러면 이런 거 뭐 하려고 해? 물건만 만들면 되지.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의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죠. 왜? 기업은 많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건 아니니까 소비자들의 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세졌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고. 자, 일단은 논점 없어요, 1번은. 자, 2번. 뭐 나왔어요? STP야. 그리고 직감적으로 딱 봤더니 뭔가 물어보고 있어. 자, S는 고객 집단. 이게 시장이겠죠. 시장. 고객 집단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맞았어. S. 그리고 세분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 타켓을 설정합니다. 맞았어. 그리고 효과적으로 판매 촉진. P는 P인데 STP의 P는 뭐야? 포지셔닝이란 말이야. 이게 포지셔닝. 요게 대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포지셔닝. 자, 왜 포지셔닝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러면 보셔. 왜 이렇게 포지셔닝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포지셔닝은 P로 시작해. 근데 밑에 봐봐. P가 몇 개 있어? 4개나 있어. 그런데 포지셔닝이랑 길이가 비슷한, 봐봐. 영어. 자, 110페이지 한번 봐봐.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에 STP의 P,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4P를 보면 제품, 프로덕트 짧아. 가격, 프라이스 짧아. 유통경로, 플레이스 짧아. 근데 뭐로만 길어? 프로모션하고 포지셔닝이 비스꼬름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출제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그렇게 잘 알아. 딱 보니까 STP의 P는 P인데 여기는 포지셔닝이 들어가야 돼. 포지셔닝. 프로모션은 촉진. 4P의 일종이죠. 4P. 정답 찾았잖아요.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더 보세요.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할 경우, 자,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할 경우 4P 믹스의 가격 전략으로 시가 전략을 이용한다. 자, 이 정답은 찾았어. 올해 쉽게. 정답 2번. STP의 P는 포지션이니까.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한다. 뭐 가격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가격 전략이 어떤 거 있냐? 고가 전략이 있고, 저가 전략이 있고, 시장 가격 그대로 받는다. 시장 가격 그대로 받는 시가 전략이 있어. 고가, 저가는 잘 못 보지만 시가는 어디서 많이 봐? 횟집 가면 맨날 시가로 재운 시가라고 적어져. 시가 이렇게 쇼자 받쳐져서 시가 이게 시장 가격 그대로 준다는 거야. 시장 가격.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으로 주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가가 기본적인 시장 가격이고 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경쟁사의 가격이니까 시장의 가격을 그대로 추정한다 이런 거니까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가 전략을 써야겠구나 이런 거죠. 자, 이제 이런 거야. 자, 관계 마케팅이 뭐예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비되게 개념 3개가 떠야죠. 관계 마케팅의 같은 레벨. 시장점이냐, 고객점이냐, 관계 마케팅이냐. 자, 뒤를 봤더니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맞는 거야. 그냥 더 볼 필요도 없어. 관계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시장점유가 또 나와. 그럼 논점이 시장점유입니까? 고객점유입니까? 관계 마케팅입니까? 근데 뒤쪽을 봤더니 STP 전략, 4P STP 전략 있다. 그러면 어디에 세부 전략이가? 그죠?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의 세부 전략이죠. STP, 4P가. 자, 하나 더 보죠. 이거 10분 쉬죠. 자, 30위에 오른 거야. 이게 조금 논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서 어디를 봐도 이런 게 없어. 바이럴 마케팅. 그렇잖아. 이게 이건 진짜 그냥 상식적인 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그냥 바이럴 마케팅 말하면 입소문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의 선두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망카페죠. 망카페에서 저놈 저 물건 사지 맙시다 하고 끝이야. 그래서 망카페에 우리 카페 회원들이 영향력이 세죠. 그 망카페에서 어떤 학원이 참 애들 잘 가르쳐요. 그러면 입소문. 이게 바이럴이라는 게 입소문이죠. 입소문. 그래서 이런 입소문의 마케팅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은 SNS, 뭐 카톡, 인스타 그런 SNS, 여기 있네 블로그, 맘카페, 뭐 카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게 바이럴 마케팅,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건 기본소에 없는 거니까 이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 자, 나머지를 봤더니 자, 2번 봐요.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다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 중에 시장 세분화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논점은 STP 중에 앞에 있는 게 S냐, T냐, P냐 이거야. 근데 최소한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쪼갠다는 뜻인데 뭔 이런 게 있겠어. 야, 안 익었잖아. 이게 뭐겠어요 그럼. 시장을 쪼갭니다. S. 목표 시장을 선택합니다. 타켓 T. S도 아니고 T도 아니야. 이게 뭐예요?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포지셔닝이라는 건 1등을 하기 위한 아등바등이라는 뜻으로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에?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자빠져 있잖아 지금. 어떻게든 브랜드로 포지셔닝으로 해줘요. 포지셔닝. 틀렸어요. 자, 3번 보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천. 어이구 경품을 제공합니다.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프로모션 판매 촉진 판촉 활동이죠. 판촉 활동.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암기를 좀 잘해 놓으라 했어요. 유통 경로는 그 누가 나와도 나올 수 있는 문구가 3가지밖에 없어. 직접 팔 것이냐, 대행사를 쓸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통 경로는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 얘는 프로모션 촉진입니다. 촉진. 자, 뭐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 4번 봐요.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의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4P 믹스 중에 이게 정확히 무슨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은 아니야. 가격은 고가, 시가, 저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뭐에 해당할까요? 한번. 요새 아파트에, 신규 아파트에 보면 그렇죠. 헬스장이 공용으로 있는 거 많아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골프 연습장, 뭐 테니스장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제품의 차별화죠. 아파트라는 제품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 거죠. 가격은 아니죠. 이게 정답은 찾아. 그러나 정확히. 자, 5번. 이건 제가 아직 안 한 거니까 통과하고. 그래서 정답은 바이럴 마케팅 1번 이렇게 된 거죠. 1번.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끝났어. 그러면 1시도 안 됐는데 퇴근할까요? 아니야. 20분만 더 할 거야. 20분만 더 할 겁니다. 길게는 하지 않아. 20분만 더 할 거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들어오시자고요.